나답게 자유로워지기까지. 스스로 만족하는 자유로운 삶을 향한 작은 용기. 나는 삶에 정답이 있는 줄 알았다. 나는 3년간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평일에 출근을 하지 않아 좀 헛헛한 마음이 들었다. 여전히 긴 휴가를 받은 것처럼 퇴사가 내가 백수가 됐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기도 했다. 그래도 좋든 싫든 회사와 이별해야 했다. 퇴사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 로펌에 다니는 전도 유망한 변호사였다. 아니, 그런 알량한 자존심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었다. 작금의 현실은 100만 청년 실업자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게 다였다. 로펌의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선배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버거운 일에서 해방되니 부럽다는 반응부터 용기와 패기가 멋있고 대단하다는 반응, 나도 그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회한 어린 반응까지.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 좋은 직장을 아무 대안도 없이 그만둔다는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고생해온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는 반문이었다. 그 순간 지난 3년의 시간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이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직장 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잠시 쉬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그들을 설득시킬 의무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선택을 한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고 나 자신을 변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이유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긴 레이스에 비유한다. 그 레이스에는 몇 가지 허들이 존재하며 각 관문마다 최고의 것을 얻어내야 한다. 그러면 나도 인류가 되고 내 인생도 인류 인생이 된다. 나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 이런 생각을 주입받았고 그 생각이 원래의 내 생각인 것처럼 마음속에 내재화됐다. 나는 인류가 되기 위해 각 관문마다 최고의 것을 취하기 위해 길을 쓰고 앞만 보며 경주마처럼 달렸다. 서울대, 로스쿨, 대형 로펌에 입사하는 등 그야말로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인생이 레이스라면 내 인생은 아마 맨 앞쪽에서 뛰고 있는 선두그룹이었으리라. 하지만 경주마처럼 잘 따라가던 나는 어느 순간 마음이 공허해졌다. 내 골인 지점이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했다. 속도를 늦추고 경주마의 시야에서 벗어나고 달리고 있는 레인 말고도 다른 길이 보였다. 그동안 인류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거꾸로 살아보고 싶었다. 인류의 삶이 아니라 유일한 삶으로. 남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 시작으로 로펌을 제 발로 뛰쳐나온 것이다. 내 선택이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지만 먼저 어떤 선택을 해서 자신만의 길을 가는 사람의 후일담 정도로 참고해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든 부디 자신의 일을 개척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백수가 되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백수가 된 이후 하루 루틴이 완전히 달라졌다. 알람 소리 없이 눈이 떠지는 대로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차분히 명상을 했다. 신선한 과일과 빵으로 아침을 대신하고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서는 내 경험과 생각을 소재로 글을 썼다. 쓰고 싶을 만큼 실컷 쓰다가 해가 질 때쯤 다시 산책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손수 저녁을 만들어 먹고 책이나 영화를 보고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굳이 뭔가를 하려 하지 않고 침대에서 뒹굴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나날을 보내며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 때문에 가끔 주위가 흐릿하게 보이고 현실감이 잘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주변이 또렷하게 보일 뿐 아니라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산책 후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활짝 핀 벚꽃에서 꿀을 따먹고 있는 새의 모습이 보였다.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조그만 새의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멍하니 관찰했다. 숨가쁘게 살아가던 예전의 나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풍경이었다. 예전의 내 삶은 흐릿한 흑백 영화였지만 지금의 삶은 귀여운 직박구리가 까메오로 출연도 하는 해상도 높은 컬러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 생각과 눈앞의 현재가 점차 일치되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이라는 영화에 예전보다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싱크가 맞는 삶은 어쩌면 지겹도록 들었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카르페 디엠, 순간을 잡아라, seize the moment 이런 교훈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건 이 변화야말로 내가 백수 생활 한 달 차에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점이었다. 지금까지 낭만적인 이야기만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 하며 경제적인 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내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돈 많은 백수도 아니고 이쯤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봤다. 우리는 생활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과 소비 등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많이 벌려고만 한다. 돈이야말로 다다익선이 진리가 되는 대상이다. 그렇지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건물주나 자본가가 아닌 이상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한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는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많이 봤지만 꼭 돈의 액수와 행복이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다.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생활만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돈 뭉치를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면 먹고 사니 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돈이란 게 교환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면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중요한 건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보람을 느끼며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어떠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냐이니까. 여행 못 가도 괜찮아. 매일이 여행이니까. 아이들은 별것 아닌 일에도 놀라고 즐거워한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지? 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 순간의 경이로움을 느끼며 몰입한다. 아이의 눈으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널린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다. 사실 그런 것이야말로 인생을 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능력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어떤 순간 그런 능력을 잃어버린다.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고 많은 경험을 하고 여러 자극에 무뎌지면서 세상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 그 익숙함은 편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경이로움을 외면하게 만든다. 우리는 더 이상 놀라워하지도 작은 것에 즐거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크루즈 여행쯤은 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소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연히 하늘에 오리온 자리를 발견한 날, 나는 어린아이의 눈을 조금 되찾은 것 같았다.
일상에서도 어린아이의 눈으로 주위를 보니 매일이 여행이 된 것 같았다. 매일 똑같이 걷는 동네임에도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에 새삼 놀랄 때가 많았다. 이런 경험을 즐기며 지금도 충분히 여행하듯 살고 있다. 일상을 여행처럼 살다 보니 여행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얼마든지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넘쳐난다.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어도 충분히 아름답다. 게다가 자기만 아는 여행지니 의미도 있다. 여행하는 태도를 갖지 못한 사람은 유명한 여행지에 가서도 시큰둥하게 되지만 여행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이 여행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비행기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을 색다르게 볼 수 있는 시선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비싼 비행기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1년에 한두 번 여행을 갈 때만 그런 색다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걷는 길에 새로움을 느끼고 저녁에 동네를 산책하며 아, 이런 곳도 있었구나 하면서 매일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는 매일 똑같은 일상도 누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다르듯이 인생을 소풍에 비유한 귀천의 천상병 시인도 이런 마음을 말한 게 아닐까 싶다.